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 상담소 이민 멘토, 오늘 주말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해드리려 이렇게 나왔는데요. 금요일장 상당히 좀 공포스러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아마 방송이 나와서 지수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뭐 미국장의 좀 상태를 좀 봐야 되고, 이제는 금리 인하 시그널보다는 경기 침체 시그널의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만 너무 겁만 먹지 말자. 현재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또 뉴스페이퍼들이 또 바뀌기 시작했죠. 뭐 며칠 전만 해도 3000 지수 간다, 2900은 금방 간다, 뭐 삼성전자 10만 전자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13만 전자 간다, 막 이런 호재 같은 뉴스들이 또 나오다가 시장이 어저께 좀 너무나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또 폭락이 시작이다, 뭐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막 이런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 자체를 뉴스에 의해서 막 편중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방론자로서의 입장은 계속해서 고수하는 전문가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시장이 올라갑니다 라기보다는 일단은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탐구를 하고 떨어진 거를 좀 더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종목 고민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2638-5985번으로 현재 지금부터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접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접수 외에도 문자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샵에 3989번이고요. 유료 100원이니까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것도 순차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으면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상담에 앞서서요.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보고 가야겠죠.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은 휴장이기 때문에 뭐 볼 거는 없지만, 미국 시장이 어제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 어떻게 끝났는지 요런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낙폭이 크게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우존스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나스닥은 약간 도지형으로 끝났어요. 도지형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십자형이거든요. 십자형이라는 건 뭐냐? 일단 위로도 밑으로도 떨어지지 않고 위로 끌어올리려는 매수 세력과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매도 세력이 충돌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뭐냐? 이제는 갑자기 반등의 신호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게 아니고요. 이런 도지형이 나올 때 보통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냐? 도지형이라는 이런 십자가 모양이 한 뭐 이틀 내지 3일 정도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조금은 싸우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미국 시장이 요 사이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약간은 V자 반등형으로 조심스럽지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도지형이 나왔다라는 건 그렇게 나쁜 형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밑꼬리가 길게 나왔어요. 뭐 음봉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장 후반에는 어느 정도 좀 장을 회복하려는 듯한 발버둥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저께 미국 시장들이 뭐 좋거나 나쁘거나 끝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저께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죠.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실업률 지표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어저께 고용 지표도 예상치보다 하회됐고요. 실업 지수도 예상치보다 하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2달 전, 빠르게는 한 달 전에 고용 지수와 그다음에 실업 지수가 나쁘게 나오면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제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긍정적으로 막 받아들이면서 제발 고용지표 낮게 나와라, 실업자 수 많게 나와라,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은 고용지수와 그다음에 실업률 지수가 낮게 나오면 또 어떻게 시장이 변했냐? 이제는 더 이상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올수록 경기가 침체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겁을 먹는 시장으로 변모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시장 자체는 예전처럼 고용 지표가 안 좋아서 무조건 시장이 좋다,
실업 지수가 안 좋아서 시장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또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은 늘 변화무쌍하고요. 늘 강조드리지만 OX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시장은 서술형으로 좀 풀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고용지표가 더 이상 차갑게 식으면 미국 시장도 위쪽에서 곧 있으면 부러지게 됩니다. 미국 시장이 부러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부러지는 수준이 아니라 박살이 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코스피, 코스닥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시장은 위쪽에서 부러진다라기보다는 조금 너무 과열돼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려오더라도 순차적으로 좀 부드럽게 내려와야지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 상당히 어렵죠. 며칠 전에는 고용지표가 안 좋다고 하면 시장이 좋게 나오는데 이제 금리 인하도 한다고 나오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또 한다고 나오니까 금리 인하가 늦었다라고 나오면서 시장을 굉장히 또 짓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7월달, 8월달 시장은 굉장히 좀 대응하시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일단은 홍콩 H지수도 1.8% 정도 빠졌고요. 일본 니케이는 뭐 거의 박살이 났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5%, 6%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거의 경기 침체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뭐 경기 대공황 막 이럴 게 나올 때 한 8%, 10% 정도 빠졌거든요. 6% 빠졌다라는 건 여기서 한 2% 정도 빠지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거의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만도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대만도 4%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워낙 우리나라만큼 좋지도 않았었는데 그나마 좀 방어를 해줬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를 보신다면 3.6% 빠졌고요. 코스닥을 본다면 4.2% 정도 빠졌는데 결국에는 아시아 증시, 전체 미국 증시도 다 안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좋지 않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코스피는 살짝 좀 아쉬워요. 코스피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의 상방론자로 불리는 저조차도 살짝은 겁이 나는 그런 좀 하락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시장이 시간이 흐르면 흘를수록 오후장에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빠지는 조금은 무서운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밑으로 빠지냐 그거는 조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저점인 요 라인 있죠. 전저점이 2600한 30포인트 라인을 아직은 훼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힘은 아직은 남아있다. 다만 시장의 상방론자인 제 입장에서 이제는 밑으로 조금 빠질 수 있는 여지도 어느 정도 좀 남겨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올라간다며 왜 또 떨어진다고 말을 바꾸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늘 하루가 다르게 변화무쌍하고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바로 다음 주도 다른 게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시장이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을 어느 정도 열어놓는다면 시장이 내려갈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게 제 입장이고요. 무조건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아무리 떨어지고 아무리 저점을 깨더라도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버틴다면 그게 바로 초보들이 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쉽습니다. 코스피는 3.6%나 빠졌고요. 코스닥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데요. 코스닥은 지금 저점을 깼거든요. 단기 저점을 깼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코스닥은 밑에 방향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보다 좀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테마가 많이 가지 못하는 게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멘토님 근데 금요일 날 시장에 빠질 때 반도체, 기타 뭐 제약바이오주들 다 빠질 때 2차 전지들만 좀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았나요? 이제 반등의 시작인가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반등의 시작은 절대 아니고 반도체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서 더 급력하게 빠지는 거고요. 2차 전지는 너무나 그전에 많이 빠져왔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서막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갔다라고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하이닉스의 낙폭이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하이닉스가 지켜줘야 되는 18만, 19만 원짜리를 깨고 지금 10%나 넘게 빠지는 건 저도 정말로 이런 대형주들이 이 정도로 빠지는 건 참 오랜만에 봤는데요. 아마도 하이닉스의 기업적인 문제가 있어서 빠진다라기보단 그 전에 너무나 많이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락을 보여주는 건데요. 얘의 급락은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뭐 이렇게 급락이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반도체가 지금 이제 뭐 그러면 끝났냐라고 한다면 저는 뭐 계속해서 조심스레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은 V자 반등의 서막이 울리진 않지 않았나. 반도체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반도체의 대장주격인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빠진다면 거기서 우리가 조금은 의견을 좀 수정해 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반도체는 아직 끝나지 않은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 시장까지 제가 마무리를 다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시장 자체도 그렇게 분위기가 뭐 급반전의 분위기로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월요일 시장 저는 좀 반등을 예상을 했지만 월요일 시장도 좀 지지부진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금요일처럼 이렇게 폭락으로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주말 내내 너무 미국장이 안 좋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뭐 시장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가진 종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그냥 차분히 풀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시장 마무리는 여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화 상담에 앞서서요. 잠시 쉬었다가 저희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뭐 금요일날 시장 보셨다시피 시장 자체의 난이도가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쳐서는 굉장히 최고난이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시장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조금 더 체감적으로 좀 더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시장을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하시는 게 가장 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희 그래서 김영구 멘토님께서는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강연회를 준비했으니까요.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대전에서 강연회 준비했으니까요. 대전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 날도 강연회 진행을 하십니다. 일요일 날에는 또 어디로 가시냐? 전주로 가십니다. 전주로 가시는데요. 일요일은 오전 11시니까 전주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시장의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고 누군가에게 또 의지하고 싶으시잖아요. 각자 이렇게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멘토님을 꼭 찾아가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종목은 워트고요. 워트. 네네네. 네. 12,860원에 10%입니다. 아, 이거 어제 사셨어요? 어디서? 정확하게 맞추죠, 제가. 네, 워트라는 혹시 제 방송을 주로 보셨어요? 가끔 봅니다. 아, 가끔 보셨기 때문에 어제 근데 사신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말씀하신 건 못 들었어요. 아, 워트를 제가 네, 네. 이걸 언제 얘기했냐면 제가 올해 초 정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예. 워트라는 종목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왜냐면 그때는 이제 네네. 반도체가 되게 좋았을 때고 얘가 네, 반도체 후공정 쪽이에요. 네네네네. 후공정 쪽에서도 얘가 뭘 하냐? 반도체를 싹 만든 다음에 그 뭐라 해야 되나? 건조시키는 그 장비를 만드는 게 바로 워트거든요. 근데 네네. 얘가 SK 하이닉스 것도 하고 삼성전자 것도 하고 다 네네. 해요, 얘가. 삼성 때문에 지난번에 좀 많이 올라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더 네, 제가 좋게 봤던 건 뭐냐면 뭐 실적도 네네. 좋은데 네, 얘가 영업이익률을 보니까는 이익률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예, 네네네네. 거의 뭐 작년에는 30%, 올해는 약간 10%로 떨어지긴 했는데, 야, 네네. 반도체 장비 회사 중 치고는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는 회사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야, 네. 여러분들 이거 워트라는 종목 괜찮네요. 아마 제가 개인 유튜브에서도 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아, 그때 당시에 네. 단가가 9,000원 내지 10,000원이었어요. 에, 그래서 얘는 아마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지금은 다시 주가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와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되게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네네.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9,000원에서 10,000원이었잖아요. 이미 네네. 주가가 한 번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네네. 저같이 이 종목을 좋게 본 애들이 이미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주가를 쭉 올려놓고 지금은 일단은 얘가 고점이 여기 있고 고점이 여기 있고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추세의 초입에 좀 다가온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얘가 또 조금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네네. 신규 상장주는 웬만해서 혼자서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네. 월요일 날 어떻게 반등이 들어올 수 있고 월요일 날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저도 지금 감이 안 와요. 왜냐면 미국 시장도 애매모호하게 끝났고 우리나라 시장도 금요일 날 너무나 낙폭이 크게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 네. 날 급반등을 줄지 월요일 날 아니면 추가 하락을 줄지는 솔직히 저도 예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네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반등이 들어올 때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예, 네. 왜냐면 네. 실적도 좋고 반도체에 대해서 재료도 잘 받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한데 얘가 9,000원에서 18,000원까지 거의 2배 가량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근데 때문에 얘가 선생님, 그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는 다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럼 매집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아, 그러지는 않아 보이는데 제가 왜 네. 요거를 좀 겁내하냐. 일단은 지금 네네. 시청자님이 종목을 선택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건 했는데 신규 네네. 상장주를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는 반등이 네. 들어올 때 매수가 근처에서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 상장된 알겠습니다. 지 이제 네. 1년 채 다 돼가거든요. 아직도 1년도 안 됐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주식 하신 지는 막 오래되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좀 됐는데요. 아, 좀 되셨어요? 이거를 제가, 예, 좀 됐는데 이걸 내가 접대부터 지켜봤는데 못 사고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어제 이제 많이 빠지니까 네네네네. 계속으로는 약간 사가지고 네네네. 살 생각을 하고 샀는데 네네. 처음에는 산 가격대에서 올라갔는데 제가 조금 주춤한 사이에 내려버리더라고요. 아, 원래 조금 주춤하면은 바로 내려가죠. 원래 그래요. 근데 아니 타점이 막 나쁘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괜찮은 네네네. 자리에서 괜찮은 타점을 들어갔는데 요거를 네. 이제 어쨌든 단기간에 이제 좀 차 오를 때는 이제 팔고 나오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손절 라인까지 좀 짜릿하게 잡고 가야 되는데요. 손절 라인을 네네. 보자면은 제가 봤을 때 11,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보여요. 그때까지 그 정도 가격대 오면은 손절하라고요? 손절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얘는 그냥 밑으로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제가 늘 네. 신규 상장 종목을 뭐로 비유를 하냐면 네네. 갓난애기들 한 살, 두 살, 최소 한 아, 세 살 정도 갓난애기들로 비유를 하는데 네네. 얘네들은 걔네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게 정말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구분을 못 하죠.
아, 예. 예, 이게 위험한지 이게 안전한지 위험을 못하기 때문에 워트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년 정도를 지켜보자. 이게 최고점이 18,000원인지 최저점이 7,800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손절 라인을 11,500원 정도 잡고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요. 두산 로보틱스. 85,000원에 비중 한 25% 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요번에 올랐다가 좀 점점 또 떨어져가지고 전고점까지 간다고 얘기 들었는데 점점 밀려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이번에 오를 때 팔고 나올 거, 그쵸? 그러게 근데 또 다른 데 보니까는 네. TV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네네. 앞으로 뭐 이제 저기다 합병되고 나서 또 전고점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었더니 점점 더 밀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참 모든 종목이 그 유튜브에 나오는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예. 그대로 된다면 참 주식도 쉬울 텐데요. 참 아니, 주식. 네. 네. 말씀하세요. 근데 TV에서도 그때 한 올랐을 때 네. 한 두세 분 정도 전문가님이 네. 또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못 네네. 살았더니 두산 로보틱스를 지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좀 급한 돈이세요? 혹시? 일단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떨까 해가지고요. 얘는 좀 장기적으로 데려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 장기면 한 얼마 정도 나요? 저는 올해 짧게는 올해 연말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때까지는 볼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일단은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차트는 맞아요. 제가 네. 말씀드린다시피 얘는 밑으로 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더요? 예, 네. 근데 밑으로 빠져가지고 혹시 추가 매수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추가 매수는 좀 가능해요. 아, 얘는 만약에 빠지게 되면 5만 원 선까지 빠져요. 5만 원이나요? 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얘 빠져요, 근데. 일단 아, 얘가 빠지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두산이라는 그룹 자체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 등 돌렸죠, 시청자님. 네네. 두산 로보틱스를 두산 밥캣을 데려와 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적자 보는 걸 메꾸겠다라고 해서 M&A를 신청을 한 건데 지금 네. 그러면 그러면 두산 밥캣 주주들은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더 바보가 된 형국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죠. 두산이라는 그룹 자체는 현재 시장에서 짧게나마 6개월, 짧게나마 더 짧게 보면 4개월 가량 두산이라는 그룹 자체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길게 보자라고 얘기를 하냐, 너 민멘토라고 물어보신다면 두산 밥캣이라고 정말 돈 잘 벌고 정말 똘똘한 자회사를 두산 로보틱스로 붙이잖아요. 네. 그렇다라는 건 두산에선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키우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버려두겠다라는 걸까요?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키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중장기로 가져가서 주가가 밑으로 더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나오는 전략으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은. 아시겠죠? 아, 그러면 5만 원 정도 선까지도 내려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 맞아요. 지금은 아직도 제가 있나요?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더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계속 밀려가지고. 예, 지금 왜 그러냐면 85,000원짜리에서 비중이 25%라서 그래요. 네네. 그 자리에서 비중이 10%만 됐더라도 그냥 네.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냅두실 수 있는데 85,000원짜리에서 비중 25% 싣고 5만 원짜리에서 비중 20%만 더 실어도 비중이 전체 45%가 이 종목에 들어가는 거라서 조금은 네. 부담스러울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85,000원에서 지금 7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시청자님이 느끼시기에는 좀 지금도 떨어졌는데 5만 원까지 떨어지면 야 이거 너무 힘든데 하는데요. 이런 종목들 특히나 두산에서 지금 완전 우등생으로 밀고 가는 종목은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회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럴 때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뭐 거의 100%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데요. 밑으로는 조금 떨어질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70%가 넘어요.
글쎄 겁먹지는 않고 그냥 두산 로보틱스 믿고 있는데요. 네네네네. 어쨌든 연말까지는 가져가 보자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이거 가져가 얼마까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연말까지? 일단은 얘가 상장된 지가 또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5만 원까지 떨어지고 5만 네. 원 정도, 5만 5천 원 정도 자리에서 자리를 어떻게 잡아주는지 본 다음에 얘가 올라갈 때 네. 틀어서 올라갈 때 그때부터 매도가가 좀 예측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매도 목표가를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 드릴 수는 있어요. 매도 네. 목표가 9만 원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은 그냥 간략하게 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은 5만 원까지 떨어지고 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하고 그 다음에 매도 목표가를 드릴게요. 제가. 아, 예. 아시겠죠? 지금은 네네.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예측이 안 돼요. 지금은. 예, 일단은 상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아, 네네. 저 삼양사고요. 삼양사. 네네.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5,500원에 44%. 44%. 뭐 추가 매수하셨어요? 조금 비슷한 가격대에 조금씩 들어갔었습니다. 아, 잘은 보신 것 같은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그 주가가 거의 오르질 않고 저도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니까 우량 주식이어서 사긴 우량주 샀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너무 오르지는 않고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자꾸 내려가는 추세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은 지금 좀 팔고 일부를 좀 팔고 다른 종목으로 좀 바꾸는 게 맞는 건지 좀 고민이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일부를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삼양사라는 기업이 나쁘다. 삼양사가 아우 빨리 탈출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시청자님 잘 보셨는데 얘의 네네.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삼양사라는 종목 자체가? 단점이요? 네. 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관심이 너무 없어요. 아, 네, 네. 보니까 거래량이 지금 거의 바로 없더라고요. 탄식 나오시죠. 바로 공감 막 되시죠. 거래량이 예, 너무 예.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식을 정말 종목 선택을 잘하셨어요, 시청자님. 근데 우리가 같은 식음료 쪽으로 보신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식음료 쪽을 봤을 때 농심이나 삼양이라고 이름이 비슷한 삼양식품으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아, 저도 삼양식품을 사려고 고민을 하다가 삼양사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 한 글자밖에 안 틀린데 삼양식품으로 갔으면 정말 상담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요, 제가 정말 이런 종목들을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아, 정말 삼양사 돈도 잘 벌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제일제당 다음으로 얘가 설탕은 2위예요. 네네. 거기다 밀가루도 얘가 1위예요. 밀가루는 거의 1위예요, 얘가. 그러면 설탕값 오를 때 얘도 주가 올랐고 밀가루값, 전분값 오를 때 얘도 오르는데 중요한 네네. 건 뭐냐? 기업도 좋고 주가도 나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것도 좋은데 네.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네. 비중 44%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비중을 20% 정도로 줄이고 이 종목은 네네. 되게 잘 고르시거든요, 시청자님이 지금. 어, 차라리 지금 비중 20%를 뺀 다음에 조금 약손실이잖아요. 비중 네네. 20%를 뺀 다음에 다른 조금 시장에 관심이 많고 시장에 거래들이 좀 활발하게 붙는 식음료도 되게 많아요. 아, 예, 삼양식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을 많이 하는 식음료 쪽으로 갈아타세요, 차라리. 그거까지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종목을 제가 찝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정말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교육시켜드리지만 이렇게 밑에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거래가 너무 없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이런 종목을. 그러니까 이런 종목 선택 잘하셨는데 비중 네네. 20% 내외 정도만 움직이시고 나머지 네. 비중 24% 정도가 남잖아요. 그거는 네네. 거래가 많은 종목들로 갈아타신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종목 선택을 하시는데 딱 하나 마지막 퍼즐입니다.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종목으로 딱 퍼즐 맞추시면 앞으로 돈 네. 잘 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거래량 또 이제 잘 봐야 되겠네요. 무조건 잘 보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제가 뭐라고 했죠? 오프라인 강연회를 꼭 참석을 하시면 분명히 과실 하나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석을 아예 안 해보시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뭐 이 멘토 저 멘토 이렇게 찾아가셔가지고 한 번 정도 참여를 해보시는 건 뭐 후회가 되더라도 다음부터 또 안 가시면 되니까 한 번 정도는 꼭 참여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토요일, 일요일, 오늘과 내일 이틀간 강연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대전에서 강연회 진행하시고요. 내일 일요일은 오전 11시에 전주에서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요. 대전과 전주에 계신 분들 시간 체크 잘 하셔가지고 강연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연결되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여보세요? 이은멘토입니다. 네, 시장님 지금 SK TV로 하이닉스입니다. TV는 꺼주시고요. 저랑 그냥 편하게 통화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TV는 약간 버퍼가 있거든요. TV 끄라고요. 네, 왜냐하면 TV 보면서 하시면 제 말이 이렇게 한 3초 정도 좀 늦게 들리니까 그냥 저랑 편하게 통화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음소거 예. 하셔도 되고요. TV 껐어요. 아, 끄셨어요? 어떤 거 예. 궁금하실까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요.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20만 9천 원인데 네. 그것도 물타기 해가지고 음. 20만 9천 원 됐어요. 아,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20%예요. 비중 20%요. 여보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7만 3천 원에 네. 200주 또 팔았거든요. 아, 파셨어요? 예, 예. 팔고 지금 20% 남아 있어요. 아, 좀 손절을 하신 거네요. 예, 예. 손절하고 그 물타기를 하게 되면은 뭐 가격이 어느 정도쯤에 물타기가 제일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 알고 싶어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코멘트 드린 적은 거의 없고요. SK 하이닉스의 기업의 본질은 아직 살아있다. 다만 네네. SK 하이닉스가 바닥에서부터 9만 원에서부터 25만 원까지 올라갈 때는 HBM이라는 반도체 재료로 해서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예, 예. 또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SK 하이닉스가 뭐 급락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추가 상승은 더 이상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요?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많이 드렸고 얘는 사실은 제가 21만 원짜리에서 약간 깨지면은 그때부터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좀 파셔라라고 했던 자리에 시청자님이 좀 매수를 하신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혹시 시청자님 시간 좀 있으세요?
예, 시간은 좀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을 좀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지금은 정도예요?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에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지금 전체적인 뉴스 플로어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으로 많이 좀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지도 않은데도. 근데 SK 하이닉스가 그거의 선봉 성장으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는데요. 가장 많이 올랐다는 올라갔기 거 아닙니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왜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더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 예. 17만 2천 원짜리에서 시청자님 손절을 하셨잖아요. 20% 정도 그러면은 현금이 예.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 20% 현금을 SK 하이닉스에 쓰자라는 거예요. 저는. 예, 예. 근데 그게 지금은 쓸 때가 아니에요. 언제? 그게 언제 써야 될지는 저는 일단은 15만 원 정도의 브레이킹을 어떻게 걸어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5만 원요. 예, 여기서 지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추세가 많이 꺾였고 지금 추세가 꺾이면서 솔직히 거래가 실리면서 추세가 꺾이고 있거든요, 얘가. 그만큼 팔고자 하는 매도 세력이 더 세서 밑으로 좀 떨어질 텐데 15만 원짜리에서 지금 비중 20% 남은 거를 좀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15만 대. 예, 근데 15만 원짜리도 지금은 보이기에는 15만 원짜리로 보이긴 하는데 얘가 15만 원짜리로 떨어진 다음에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지금으로 봤을 땐 15만 원이 맞아 보이긴 하는데 또 그때 당시에 거래량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주식의 타점, 그때 당시에 뉴스 플로우의 움직임을 지켜봐줘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땐 15만 원 정도 자리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통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추가 매수는 절대 금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아시겠죠? 요거는 네.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하시면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저는 좋게 봐요. 정말 기술력도 좋고 정말 좋은데 하이닉스 회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일단은 지금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회사 자체 내에 현금이 되게 없어요. 현금 흐름이 되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하이닉스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없긴 없는데 앞으로 AI 가속기라든지 뭐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거 안 만들 수는 없거든요. 챗 GPT가 저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하이닉스 같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분명히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15만 원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나머지 비중은 홀딩하고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여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걸 갖다가 지금 원래를 팔면 안 됩니까? 일단 팔아 전부 다 현금화 해가지고 네. 15만 원 부분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까? 저는 웬만해서는 그렇게 매매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손실을 확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추가해서 이게 월요일 날 갑자기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을 파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예, 저는 그냥 나머지 비중 20%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반을 40%에서 20%를 파셨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홀딩하시고 좀 기다려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게 훨씬 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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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네. 예. 어떤 종목 저기, 궁금하실까요? 예.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많이 빠졌죠? 95,000원에. 95,000원에 30%요. 아, 95,000원. 괜찮은 가격에서 담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떨어져가지고 좀 걱정되시는구나, 그렇죠? 예. 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아,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시도록. 괜찮은 가격은 저는 나쁘진 않은 가격에 잡으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얘가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만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박스의 딱 중간 자리에서 잘 사셨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이 중간점이라는 타점은 잘 잡으셨는데 여기서 비중 30% 실어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급락해서 나와버리니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맞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얘는 올라갈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올라갈 거예요. 아, 예, 그래요? 이건 올라갈 것 같아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얘는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요즘에 그럼 연 이틀간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뭐 모든 종목들이 떨어졌으니까 그렇다 네. 치더라도 네. 갑자기 이날 있잖아요. 목요일 날 얘가 한 네. 몇 프로 떨어졌나요? 한 마이너스 8%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네. 요날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뭐 합병이 뭐 안 된다고 뭐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셀트리온이랑 헬스케어랑 합병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뭘 얘기했냐? 아, 제약도 나는 올해 안에 웬만하면 합병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까지는 주가가 좋았는데 그 네. 언제부터 주가가 좀 흔들렸냐? 네.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의견을 모디파이 해가지고 내가 좀 결정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이게 왜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예. 왜 그러니까 떨어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네. 빠지더라도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회사를 날 믿고 것 서정진 같습니다. 회장의 이런 회사에 대한 퍼포먼스를 믿는다면 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조금 속으로 신나하지 않을까요? 아, 나 그럼 밑에서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네. 셀트리온 저기 주주들이 뭐 절대 반대한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러시는데. 그 예를 들어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를 네. 해서 얘가 주가가 더 밑으로 빠지잖아요. 네. 주가가 더 밑으로 빠지면 밑에서 더 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점, 바닥 뭐 이런 거 사시는 거 신규 매수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네. 비중을 사실 때 처음 사실 때 내가 부담되지 않는 10%씩 비중을 담아가자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얘가 네. 95,000원짜리에서 과거론적인 얘기지만 95,000원짜리에서 비중을 10%씩 담아갔다면 지금은 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 나는 그럼 밑에서 10% 더 사야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약간은 내가 바닥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자리에서 비중을 30% 실어 놓으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밑으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밑으로 빠지면 75,000원짜리까지 빠질 수 있어요. 예. 근데 밑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얘는 추가 매수 여력이 조금은 없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예, 밑으로 빠지면 빠진데 놔두세요, 그럼 얘는. 아, 그래요. 예, 그냥 추세는 그러면- 좀 꺾이긴 했거든요. 근데 네네. 셀트리온은 저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네. 지금 뭐 다른 종목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약바이오 중에서 얘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삼성바이오 로직스거든요. 네. 이렇게 큰 종목이 며칠간 75만 원에서 95만 원까지 20만 원이 올라갔어요. 네. 예, 그러면 그 다음 종목 그냥 셀트리온을 보여드릴게요. 네. 셀트리온이 어떻게 됐나요? 얘도 좀 떨어지긴 했는데 요 박스권을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죠. 네. 예,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올라갈 수 있게. 예,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너무 힘들 때마다 주식창을 아예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래도 난 너무 떨어져서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막 일주일 동안 내내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하잖아요. 주말에도 네. 하고 그럴 때마다 전화를 다시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겁먹지 말고요.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냥 냅두시는 게 가장 좋다.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네. 드려볼게요. 그러면 위로는 어느 정도까지? 저는 일단은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11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아. 근데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는 퍼포먼스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급락에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고맙습니다. 저기 셀트리온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네. 셀트리온은 별로 안 빠지는데 얘만 혼자서 막 이렇게 막.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네. 등치 차이가 커서 그래요. 얘는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회사는요. 네.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3조 4천억이잖아요. 근데 네.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어떤가요? 42조입니다. 네. 예, 그러면 얘도 올라갈 때 대신 얘는 덜 올라가겠죠. 어. 예를 들어 얘는 올라갈 때 올라가봤자 뭐 1%, 3%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올라갈 때마다 탄력이 되게 좋죠. 올라갈 때 10%도 올라가고 상한가도 가요, 얘는. 예,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면 올라갈 때 또 많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윈터님.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윈터님. 네. 저 LG전자고요. LG전자. 98,000원에 25%예요. 네네네. 이게 뭐 LG전자에 대해서 그 미래의 장래성은 저도 막 좋게 보는데 네. 지금 제 그 98,000원까지 또 최근에 네. 어제 이렇게 와서 이걸 일단 정리하고 좀 천천히 다시 매수를 해야 되나 네.
해서요. 98,000원에 언제 담으셨어요? 이게 그 더 위였는데 막 물타기 하면서 아. 왔는데 이렇게 더 그 11만 5천 원까지 갔을 때 못 팔았거든요. 네네네. 그러고 다시 이제 왔는데 네. 이게 저도 미래에 아주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막 네. 아는데 또 이렇게 네. 다시 이 가격이 오니까 네. 이제 정리하고 좀 천천히 담아야 되는 종목인 건지 아니면 근데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해서요. 네. 일단은 주식이라는 건 정말 네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바로 가치 네네. 투자라는 거고 그게 바로 트렌드 투자라는 겁니다. 단기간의 유행으로 매수를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단기간의 유행이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대왕고래 테마라든지 뭐 요즘에 올라가는 뭐 진단키트 테마라든지 이런 게 유행인 거고 LG전자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트렌드인 거거든요. 공조 사업, 네. 그다음에 뭐 LG전자가 AI, 로봇 이런 건데 길게 본다면은 굳이 저는 이 자리에서 탈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시자면 LG전자가 급등을 했는데 급락을 했죠. 그다음에 네네. 또 여기서 급등을 했는데 급락을 했죠. 네네. 그런 다음엔 뭘까요? 아, 올라갈 급등, 거. 급락, 급등, 급락. 그다음에 아, 급등을 할 것 같긴 한데 시장이 너무 좀 안 좋아서 네. 안 좋아 보여서 네네, 맞아요. 이게 안 좋아요.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약수익권에서 팔고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내려가 가지고 아 내가 그러면 9만 원짜리에서 다시 잡아야지라고 하는 건 시청자님의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파란만장하고 나만이 있는 나만의 파라다이스에서 상상하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 시청자님이 월요일 날 팔았어요. 월요일 날 네네. 팔고 이 99,000원짜리에서 갑자기 제가 말한 것처럼 급락이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급등을 보여줘. 그러면은 밤에 잠이 과연 올까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말씀처럼 정말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내가 네. 어차피 정말 저점에서 잘 사 모아놨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지금 팔고 나와가지고 다음을 도모한다? 저는 그렇게 투자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더 떨어질 수 네네. 있어요. 시청자님 말씀대로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라면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버틸 것 같아요. 버틸 때까지. 아,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25%니까 내가 밑에서 그래 떨어져? 그럼 10% 더 사. 이런 마인드로 간다라는 거죠, 저는. 네. 왜냐면 LG전자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네. 예, 제가 왜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얘가 요즘에 들어오는 수급이 어떤가요? 아, 기관 쪽은 좀 팔고 있는데 떨어질 네. 때마다 외국인이 사서 모으죠. 네. 외국인이 사서 모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만 네, 그렇게 네. 느껴지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네, 그렇다라는 건 외국인들이 그래도 우리보다 돈을 잘 버는데 정보도 빠르고 아 뭔가 네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시청자님이 요즘에 왜 팔고 싶냐라고 느껴지냐면 일단은 얘가 요새 단 하루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네. 예, 그렇죠. 한 2주 동안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아, 이제 미치겠네. 라고 하면서 그냥 팔아 버리려고 하시는 건데 자, LG전자의 주봉을 보겠습니다. 이게 LG전자의 주봉인데요.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지금 화면 보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요. 네. 그렇다면 이게 완벽한 저점에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이게 저점이니까 차라리 기다리는 게 더 나을까요? 기다려야겠네요. 예, 완벽한 저점은 저도 찾을 수 없다라고 정말 방송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네. 진짜 말씀드리지만 시청자님 말씀처럼 여기서 이게 저점이 아니고 더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9만 원까지 떨어져서 시청자님 말처럼 정말 파란만장한 상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확률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월요일 날 또 시장이 급락이 나가지고 얘도 밑으로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내 예상대로 맞출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 종목은 그렇게 막 단기적으로 여기서 팔아가지고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팔아야지 막 이렇게 하실 종목이 아니고 그냥 내가 아 저점에 샀으니까 난 미래 봤으니까 에이 떨어지면 떨어져라 에이 모르겠다 그냥 오늘은 그냥 내 네. 본업 열심히 하자 이렇게 사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멘토님 만약에 5% 정도 더 추매를 한다면 네네. 그 가격대는 어느 정도에 얘의 정말 최저점이 9만 원까지 떨어지면 저는 3만큼 더 사요. 그냥 비중 50% 실어요, 얘는 저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비중 50% 실은 다음에 얘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우리가 11만 5천 원짜리 놓쳤잖아요. 11만 한 1천 원짜리 놓쳤잖아요. 이 자리에서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비중이 많아졌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최종 목적지는 늘 말씀드리면 12만 5천 원 찍어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식 챔피언 상담소 주말에도 제가 나와서 열심히 여러분들 상담을 많이 드렸는데요. 뭐 시장 상황이 뭐 월요일 날 과연 좋을까라는 게 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상방론자로서 뭐 이제는 시장이 좀 정신을 차리고 위쪽으로 좀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추가 하락의 여지는 저도 이제 조금은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주말에 너무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요. 휴가 가신 분들은 좀 푹 쉬셨다가 월요일 장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멘토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주말 편안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